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원자와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은 뭐냐라고 할 때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파장이 다른 여러 가지 빛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색의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관찰했을 때 색의 띠가 모든 파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햇빛, 백열등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구분되는 것이 뭐냐?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선 스펙트럼은 특히 기체를 갖고 다루게 됩니다. 기체에 높은 전압을 걸어 주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만 밝은 색의 선이 띄엄띄엄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불연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내용의 스펙트럼이 또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있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체인데 어떤 기체냐라고 하면 온도가 낮은 기체에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연속 스펙트럼에는 이렇게 파장별로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고, 자, 기체, 수소기체의 선 스펙트럼에는 일부분만 이렇게 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저온의 기체, 저온의 수소기체에 빛을 비춰주면 그 특정 구역에서의 빛만 흡수해서 이렇게 검은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기체가 갖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불연속적인 이 원자의 모형, 에너지, 원자가 갖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 도입되는 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시면, 자, 원자핵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는 임의의 궤도가 아니라 특정 궤도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것이 바로 보호 원자 모형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특정 궤도를 이렇게 넘버를 붙이는 거죠. 숫자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양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양자수와 관련된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자화라고 합니다. 자, 궤도는 특정 궤도는 주어져 있고요. 그 특정 궤도를 이렇게 양자수로 표현을 하고 각각의 양자수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양자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수 n의 값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이때 갖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자수에 의해서 1번 궤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자수가 1번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자수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져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죠. 반대로 양자수가 큰 곳에서 양자수가 작은 궤도로 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전자의 이동, 줄여서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하면 두 에너지 준위 차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고 방출하면 내려가는 방법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에너지 준위 차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는요 라고 하면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광자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차와 같으며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궤도에서 전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어떤 형태로? 빛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빛 에너지는요 어떤 관계식을 갖습니까? 라고 하면 FC다. 또는 미안합니다. HF다. 또는요 람다분의 HC다. 요것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H는 상수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것이 꼭 중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 상수값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결론이 나오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므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수소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 그러므로 불안정해지고요. 그러면 다시 빛을 방출하면 안정한 상태로 전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이 에너지는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차만큼이다 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이 하나 유도됩니다. 파장 공식이 유도되는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의 양자수에 존재하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즉 전이하겠죠. 이때 양자수 1번 궤도까지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 양자수 2번까지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양자수 3번까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자수 1번 궤도까지 전이를 하게 되면은
자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수한 게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양자수 2번인 궤도까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은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궤도로 전이를 할 때 방출되는 빛은 바로 적외선 영역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파션 계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갖고 외우셔야 하죠. 1번 궤도까지 떨어지면 자외선, 이것은 라이먼 계열. 2번 궤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가시광선, 그리고 발머 계열. 마지막 3번 궤도까지 떨어지면 적외선, 그리고 이것은 파션 계열이다 라는 것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는요, 라이먼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발머, 그리고 파션 계열 순서로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라이먼 계열의 진동수가 파션 계열보다는 크고 가장 큰 진동수를 갖겠죠. 자, 그러나 에너지는 파장과는 반비례 관계니까 파션 계열에 나오는 파장이 가장 길고 라이먼 계열에 나오는 파장이 가장 짧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복습 한번 할게요. 자, 빛이 파장이 다른 여러 빛으로 분리되어 보이는 색의 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기체면 어떤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온다? 선 스펙트럼이다. 자, 기체가 빛을 흡수해서 검은 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특히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라는 것을 에너지 양자화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에너지값만 갖는다, 양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 또는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에너지 준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에너지 사이를 이동하니까, 전자가 이동하니까 뭐다? 전이다. 자, 광자의 에너지는 빛의 무엇에 비례한다? 아까도 했었죠.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들뜬 상태에서 전이를 하게 되는 경우 이것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했으니까 두 궤도의 에너지 전위 차이만큼 방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관찰한 결과 라이먼 계열은 무슨 영역? 자외선. 발머 계열은 무슨 영역? 가시광선. 파션 계열은 적외선이 방출된다는 것 배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연속. 자, 특정한 부분에서만 선으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얘는 선. 자, 여긴 검은색 띠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흡수. 자, 이 경우에는 저온 기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기체를 통과한 별빛이니까 기억이 되는 거죠. 기체 방정, 기체라고 나왔고요. 방출된 빛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선이죠. 그래서 니은입니다. 자,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스펙트럼은 바로 선 스펙트럼이죠. 모든 파장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연속적으로 색의 띠가 나타난
별빛은요 연속이니까 기억이겠죠. 오호, 선생님 잠깐 착각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어떤 기체를 통과한 별빛입니다. 자, 기체란 말 나왔죠? 그러면 저온 상태에서 기체에서 별빛을 받았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바로 선이 나오겠죠. 흡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보의 원자 모형 들어갑니다.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맞죠? 원자 핵에서 가장 가까운 궤도부터 1번이라고 표현하니까 잘못된 내용이고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 없죠. 항상 어떻다?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궤도와 궤도 사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원자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것 확인했었죠.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A는 무슨 계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몇 번 궤도까지 떨어집니까?를 살펴보라고 했죠. 따라서 그림을 확인해 보니까 1번 궤도네요. 따라서 A는 라이먼 계열이 되겠고, 자, B 계열을 살펴볼까요? 그 위에 바로 2번 궤도에 떨어지니까 이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발머 계열이다. 자, C 계열은요, 그 다음 3번 궤도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따라서 파신 계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오호, 궤도수 1번에서 궤도수 양자수 2번으로 이동했네요. 올라갔네요.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다. 자, 니은은 내려왔죠. 그러면 방출이다. 자, 디귿은요 올라갔네요. 그러면 흡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한 에너지는 뭐다? 빛 에너지다. 이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라고 광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뭐 추가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이 뭐였죠? 흡수였죠. 니은 방출, 디귿은 흡수. 자, 더 많은 궤도를 전이했으니까 디귿이 가장 에너지가 크겠고, 기역과 니은은 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거다. 자, 5번 들어가 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빛의 파장은, 그러면 색깔을 확인해 보실까요? 빨간색, 그 다음 오른쪽 갈수록 파란색. 그러면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작다. 자, 이쪽은 파장이 길다. 이쪽은 파장이 짧다. 자,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으로 가게 되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진동수는 낮아진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진다. 자, 전자가 전이하며 에너지를 흡수 방출할 때 나타난 스펙트럼이다. 자, 여기 보면 검은색 띠면, 검은색 띠가 되면 흡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았듯이 색깔선으로 나타났으니까 바로 방출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